안녕하세요. 동구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동구책방의 호스트 동구 엄마이고요. 오늘은 제가 다시 쓸 수 있을까? 라는 따끈따끈한 신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바로 출판사 어크로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다시 쓸 수 있을까? 딱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뭔가 글쓰기, 작가 이런 냄새가 펄펄 나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것도 아무런 출판사에 연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오프라인 서점에 가기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요즘에 글쓰기 슬럼프에 약간 빠진 것 같아서 관련 책을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77세가 넘은 노 작가가 슬럼프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한 그런 에세이가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이제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 중에 약간 낚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 쓸 수 있을까? 라는 책을 제가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글쓰기에 슬럼프가 왔을 때 뭔가 그러한 이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한번 글쓰기를 해본 사람, 또는 글쓰기에 로망이 있는 사람, 또 작가의 인생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나왔던 근간 중에 가장 좀 인상을 깊게 받은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덮고 났을 때 마음에 이렇게 쫙 하고 몰려오는 여운 있죠. 그런 게 막 몰려들어서 쉽사리 흥분이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 작가분께서, 이거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얻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내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약간 독자로서 감동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쓸 수 있을까? 이름이 솔직히 저자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테오도르 작가님이라고 할 건데, 테오도르 작가님 쓰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줄거리와 포인트 3가지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줄거리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사실 큰 드라마틱한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테오도르라고 하는 굉장히 저명한 작가분이 이제 70대죠. 이제 노 작가가 돼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무슨 약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무슨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해봐도 글이 잘 안 써지더래요. 그래서 남들은 그러면 거꾸로 글을 쓰다가 막히면 작업실을 얻거나 밖에 나가 쓰는데, 이분은 오히려 쓰던 작업실을 처분을 합니다. 그게 바로 1단계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 이제 여름 별장에 간다든지 또는 이제 트위터라는 새로운 SNS를 통해서 글쓰기를 좀 시도해 보시고요. 마지막에는 원래 자신의 조국이자 고향인 그리스 아테네에 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여정을 따라서 겪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글에 대한 자신의 철학,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인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글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글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글 안 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뭐 글을 쓰고 있지만 글이 막혀서 중단한 사람, 또는 글이 지금 내가 잘 써진 사람, 그러니까 별의별 종류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쯤 슬럼프는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초심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내가 경험치가 이만큼 쌓여서 변화가 있는데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대한다?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잃거나 아니면 초심이 더 이상 작용할 수 없을 때 슬럼프라는 게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2018년도가 슬럼프에 조금 해당하는 시기였었어요. 글을 막 쓰려고 해도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오고, 또 연재하는 거는 좀 반응이 없어서 중간에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진짜 약간 꽉 막힌 그런 느낌으로 내가 계속 글을 써야 되나?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이라든지 갈등이 좀 많았는데,
그러던 찰나에 2019년 들어와서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면서 아 그래 내가 그냥 이거를 천직으로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77세까지 글을 쓰시는 완전 베테랑이시죠. 이 작가분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럼프라는 게 사실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영영 안 오면 좋겠지만 정말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시기라는 게 언제 온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책도 그렇고 뭔가 내가 본질적으로 아니면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을 처음 썼을 때 막 재미있게 썼으면 그 상관이 없는데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재미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유명해지고 싶고 많이 소통하고 싶지만 어쨌든 이 글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다 라는 게 만약 최종적 목표라면 이거를 내가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런 슬럼프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글쓰기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든지 약간 진지한 철학 사유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정입니다. 왜 여정이라는 얘기를 꺼내냐면요. 사실 이분은 작업실이 따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작업실까지 이제 오가면서 일을 하셨는데, 글을 쓰셨는데, 그 여정이 뭔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어떠한 뭔가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주지 않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됐을 때 다른 여정을 시도하시게 돼요. 작업실을 처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 별장으로 떠나고 또 이제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의 여정도 좀 시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 자신이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답을 발견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글을 쓰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보고 듣고 만나고 이런 거를 통해서 글쓰기에 뭔가 추진력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정을 좀 바꿔보시거나 새롭게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잘 안 가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해외에서 2년 정도 거주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진짜 뼈에 사무칠 정도로 막 벽 보면서 막 대화할 정도로 잘 지냈어? 밥은 먹었니?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외로움이 좀 컸었거든요. 대신에 저는 어디로 떠났냐면 국내로 이제 많이 떠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말이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나 친지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롭다 싶으면 원래 집으로 금방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맞는 여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드라마틱하든 뭐 해외건 국내건 길던 짧던 상관없으니까 새로운 길에 떠나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내가 항상 하던 거를 떠나는 거를 말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정은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이나 나의 마음가짐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크게도 일어나고요, 작게도 일어나고,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상 밖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테오도르 작가님은 이 변화를요 자신의 모국으로 돌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국가 그리스어인데 이분이 작가 활동을 하시면서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스톡홀름에 거주하시면서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버리고 외국어를 가지고 글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변화를 내가 해보자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어로 다시 책을 써보자 하는 결심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시도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변화를 좀 많이 시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동구책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제 북튜브,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이름을 가지고 오프라인 공간을 가지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항상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싶다라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 작가님처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변화를 조금 꿈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물론 그게 막 세상에서 막 환호하고 뭔가 이제 큰 결실이 있는 변화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과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더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작품을 많이 했던 작가가 에세이를 썼다고 해서 저는 사실 좀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어요. 무슨 선입견이 있었냐면 좀 어렵게 쓰지 않았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문장이 어렵지 않을까? 너무 철학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 그래요. 굉장히 간결하게 문장을 이어가시고요. 또 그 속에 유머러스함이 좀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막 꼰대 한다고 그러잖아요. 꼰대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염려하고 계시다.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마인드 자체는 우리랑 전혀 다를 게 없고 약간 소년 같다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읽어도 쉽게 잘 읽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시 쓸 수 있을까? 지금 저는 전업 작가로 이제 일을 하게 된 지가 지금 한 4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차에 그런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부러웠던 거는 그래도 약간 작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70대가 되었을 때 그런 슬럼프가 찾아온 거잖아요. 사실 좀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빨리 찾아왔을까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뭔가 새로운 여정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구책방의 호스트 동구 엄마는요, 다음번에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